반갑습니다. 대구안의 대표 강윤배입니다. 예, 예, 먼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간략한 이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옆에 진영익 위원장님이 그 IMF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9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대학을 졸업한 거죠. 그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심리적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뭐 취업 자체가 결국은 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에 졸업했는데 벌써 지금은 이제 꼰대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그 새삼 하여튼 청년 문제를 지금 이제 2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보니까 새로운 이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학부부터 청소년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유스를 청소년 늘 유스라 그랬는데 91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한 30년의 세월이 흘러와서 조금 청소년이 좀 자리를 잡나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청년센터에서 유스센터라고 청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좀 묘한 어떤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청년센터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구 지역의 청년정책위원장도 이렇게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한편 청소년 쪽에서는 제가 배신자처에서 들어가면서 청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문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청년 관련 자리 가면 뭐 여러 가지 행정하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청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쪽 관점에서 보면 좀 학문적인 어떤 맥락을 조금 짚으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포스트 애덜레센스에 대한 논의로부터 이제 청년 얘기가 출발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넥 같은 사람이 이머징 어덜트후드라든지 아니면 영 어덜트후드라는 어떤 용어로부터 실은 이제 청년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좀 출발을 하는데 그런 맥락들이 조금 뭐랄까 스킵되면서 그 청년이란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고용 얘기하고 단편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좀 생소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넷이 이제 문헌을 제가 다시 보니까 아넷이 청년을 뭐라 그랬냐면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자기에 집중하는 시기를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걸 여기서만 청년이라 하면 이제 이머징 어덜트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청년 관련해서 볼 때마다 청년이 지역 변화의 변화 및 혁신의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즉 본인의 인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저는 이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발표자들 얘기하신 것처럼 미 청년의 어떤 정책이 사회적 이슈 아젠다로 세팅된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 변화의 주체로서의 어떤 자기에 대한 설정,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유엔의 유스 2030에도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청년에 대한 논의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아젠다를 좀 세팅할 수 있는 노력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일본에서 뭐 유학하고 일본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의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일본의 나가노현에 있는 오부세마치라는 데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 나가노현의 청년들이 아니라 정부계 청년들이 와서 오부세마치의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안을 이제 푸는 문제를 합니다. 근데 돈도 자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도 내 돈 내고 오지만 내가 어느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있다, 뿌듯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구에 있는 이제 관계자들 데리고 여기를 이제 가려고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실제로 한번 이 프로세스를 이제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만 보고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대구의 청년이 서울의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구의 청년이 경남 또는 이제 우리 경남의 그 청년들이 타 지역에도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의 주체, 즉 내가 사는 이 지역의 문제만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점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떠냐. 즉 청년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정책이 지역 단위로 가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도 발전 계획이 있겠지만 다른 정책들과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만 얘기만 떼어놓고 얘기가 이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한,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액티브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지역 사회 주체라는 인식에서 어쨌든 지원의 대상으로서는 이제 부족하지만 유스 개런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변화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청년 기본법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신브라우 의원 발의 때 제가 국회에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저는 이제 발전적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오늘 이제 토론 때문에 청년 기본법을 다시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느 맥락에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좀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청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죄송합니다만 좀 꼰대스럽게 얘기하면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쿤은 뭐라고 했냐면 패러다임은 과도기가 항상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즉 패러다임 하나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인식 체계가 존재하려면 하나의 어떤 변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저는 쿤 얘기하는 그 쿤의 맥락으로 보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과도기의 초입 단계 정도다. 즉 어쨌든 이 청년이라는 아젠다가 고용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했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먼 길을 보고 실은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저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면 저희 생각은 특정 집단과 관련된 민원의 범주를 벗어나서 오히려 지역 사회 변화의 어떤 주체로서 청년을 이제 설정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건 저는 이제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유럽의 경우에 보면 이때 이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해 세대 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자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타 연령대와 이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 준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지역에 참여하고 지역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관련 행사 좀 많이 가보면 늘 오는 청년들만 와요. 그러니까 연인을 보면 많은데 보면 주로 대학에서 뭐 학생이 활동했던 친구들,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했고 청년 대학 때부터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분들 위원장도 하고 그분이 위원들도 하고 그래서 정작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안 온 청년들, 쉽게 말하면 저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중소규모 대학에 있는 데서 보면 저희 학교 학생은 한 명도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청년들의 관심 있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얘기하는 듯하지만 그들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칭 스스로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유엔의 2030에도 애드보커시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로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육성 전담 공무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 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장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청년 정책 전담 공무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울러서 청년 기본법에 16조에 보면 청년 정책 전 책임관의 지정이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시행령에 있을 줄 알고 시행령도 찾아봤더니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청년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청소년 정책이 앞에 말씀드린 91년도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청년 정책이 독립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몇 분들은 청년 정책과의 청소년 정책과의 연대도 말씀하셨는데 이한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년 기본법의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연령대가 19세에서 24세입니다. 이 연령대가 저는 이제 브릿지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서도 기존의 지역 사회에 있는 청소년 정책 아니면 시설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뉴스 2030을 다시 쭉 보면서 저한테 좀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그 레질리언스가 있는데요. 이게 심리학, 원래는 이제 물리학 용어인데 뭐 번역을 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회복 유연성 이렇게 표현 씁니다만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전과 달리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외부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게 바로 90년대인 울리백이 그런 얘기를 했고, 최근엔 바우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안전한 세상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청년들도 이런 레질리언스를 길러서, 회복 탄력성을 길러서 뭔가 이게 이런 유동적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아마 2030에도 그런 맥락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 정책을 지식인의 담론으로 접근하면 청년 정책은 청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뭐 그런 이제 소위 말한 이제 뭐 먹물 비슷한 주류에 있는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딱히 청년들이 안 쓰는 용어들 막 청년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텔리겐자적인 어떤 용어를 쓰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쓰니까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행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지만 트랜지션을 번역한 게 이행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청년들이 이행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죠. 서울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처럼 조금은 향후 우리 청년 정책의 어떤 논의의 확장성을 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용어를
또 청년, 일반 청년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하다못해 뭐 동단위에 있는, 그죠? 리단위에 있는 청년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용어로 우리가 좀 서로 노력들을 좀 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결국 다수의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확장되면, 그죠? 어떻게 보면 정책의 낙수 효과처럼 그것이 지역 사회 변화의 어떤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용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좀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